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서로마를 멸망시킨 게르만족, 특히 프랑크 왕국에서는 중세 시대로 가기 때문에 잠깐 시대 구분을 하고 갑시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건국되어 395년 동서로마로 나누게 되어 476년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1200년 이상이나 단일 국가로서는 지중해를 통일하고 최고의 문명과 비전을 보여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서로마 멸망 후에도 동로마는 1000년 이상 더 세계사에 존재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이 고대와 중세를 가르는 기준이고요. 그 이전의 역사를 고대라 하고 그때부터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1000년의 기간을 중세라고 하고 그 이후를 근대라고 합니다. 서로마, 동로마가 서유럽 역사의 터닝포인트라는 것은 그만큼 로마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세의 역사는 인구이동으로 시작합니다. 4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에서 밀려온 훈족의 압박에 쫓겨서 게르만족은 대대적인 이동을 시작해서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곳곳에 왕국을 세우면서 유럽을 재편성하게 됩니다. 게르만족은 원래 유럽 북부에 살던 앵글로, 섹슨족, 고트족, 프랑크족 등 여러 갈래의 민족들의 통칭적인 개념입니다. 이들은 점차 남쪽으로 영역을 확대했고요. 그들의 일부는 이미 로마 제국에 들어와서 살았는데요. 구르는 돌이 박힌 돌 빼듯이 서로마 제국이 약화되자 멸망시키고 새로운 유럽 세계를 형성하면서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게르만족이 세운 여러 왕국들은 종교를 비롯한 로마 문화에 잘 섞여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프랑크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은 갈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전 배경으로는 다른 게르만족과 달리 근거리 이동을 했다는 것과 크리스트교, 특히 아타나시우스 바로 개종한 것이 뿌리를 내리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특징은 서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은 나라를 세웠지만 로마 지역과 로마 문화와의 융합이 문제입니다. 또 서로마 교회는 로마가 멸망한 후 이민족들의 침략에서 보호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는 가장 부자였고 약탈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침략에서 보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서로마는 멸망했어도 나머지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서로마 교회를 지배하려고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마 교황과 프랑크 왕국, 즉 종교와 정치가 서로의 이해관계로 융합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에서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세계사에서는 이 4사람이 모두 중요하니까 각각의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4명의 앞자를 따서 클카필카로 외웁니다. 첫 번째, 프랑크 왕국의 군주 클로비스 왕입니다. 프랑크 왕국을 최초로 통일한 클로비스 왕은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합니다. 그리스도교인 믿음이 강했던 아내의 조언에 따라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클로비스 왕은 496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특히 아타나시우스 파를 국교로 삼아서 로마인과 융합하고 로마 문화를 수용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인물, 카를로스 마르텔입니다. 이분은 왕은 아니고 궁제입니다. 게르만족은 분할 상속 풍습이 있어서 땅이 자꾸 분할되어서 왕권이 약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궁제입니다. 궁궐의 재상 혹은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클로비스 왕이 사망한 후 왕권이 약화되자 8세기에 궁제 카를로스 마르텔이 실권을 장악하는데 이분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이슬람 세력의 팽창을 막고 그리스도교 세계를 수호하게 됩니다. 이를 투르푸아티의 전투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투르와 푸아티에서 732년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이슬람군의 침략을 물리쳐서 유럽 진출을 저지시킨 전투로 하마터면 전 유럽이 이슬람교가 될 뻔한 것을 이분이 막아서 그리스도교를 수호하게 됩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참 물이 오른 우마이야 왕조인 이슬람군은 중동, 아프리카에 이어서 유럽까지 정복하려고 했으나 이슬람군을 격파하면서 이슬람의 꿈을 붕괴시켰으며 동시에 프랑크 왕국은 그리스도교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 피핀입니다. 서로마 교회는 종교적으로 동로마의 성상 숭배 문제에 갈등도 있었고요. 동로마의 정치적인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후원자를 찾는데요. 그때 마침 북쪽의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 전체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드러내자 로마 교황은 동로마 제국에게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이탈리아의 새로운 보호자인 프랑크 왕국의 피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서 로마의 정통성은 동로마에 있어서 서로마 교회를 간섭하려 하니 서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헤어진 지가 언제적인데 이래라 저래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751년에 아버지 카롤루스 마르텔의 뒤를 이어서 궁제가 된 피핀은 왕이 되려는 야심가였는데요. 피핀은 그리스도교 보호를 조건으로 자신의 왕위 계승에 대한 재가를 교황에게 약속받게 됩니다. 피핀은 왕을 수도원에 가두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카롤링거 왕조를 세워서 초대 왕이 됩니다. 교황은 보호를 대가로 그를 새로운 프랑크 왕국의 군주로서 인정합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려니 로마 교황의 정통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겠지요. 피핀은 교황에게 감사의 선물로 롬바드리 왕국을 정벌한 후에 라벤나 지역을 기증하는데요. 이것이 교황령의 시초가 됩니다. 교회 땅이 된 것이죠. 프랑크 국왕과 로마 교황 간의 관계가 전례 없이 밀접해지고 유대가 강화됩니다. 네 번째 인물로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중세 인물 중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프랑크 왕궁의 전성기를 이끌어서 대제로 칭하고 있고요. 샤르마뉴 또는 유럽의 아버지로 불리울 만큼 중세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요. 오늘날 서유럽의 틀을 갖춘 분입니다. 정복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해서 예전에 서유럽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고 정복지마다 그리스도교를 포교하여
그리스도교 세계의 보호자로서 크게 이바지하자 교황은 매우 기뻐합니다. 교황은 이 사람이야 했겠죠. 카롤루스 대제와 교황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지요. 800년 교황 레오 3세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한 카롤루스 대제에게 소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이는 멸망한 서로마 제국에 이어서 프랑크 왕국이 로마 카톨릭을 수호하게 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정통성에 부활 계승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서로마 제국의 부활은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으로 18세기 이후까지 계속된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문화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자신도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도 아헨에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힘썼습니다. 흩어져 있던 고전 문헌과 복음서 등을 수집 정리하고 제각각이던 서체도 작은 서체를 통일하고 가장 믿을 만한 원본을 찾아서 그 사본을 여러 권 만들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문헌들은 이때 정리된 문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업적으로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이룩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게르만 문화와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가 한데 어우러져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침입자였던 게르만족이 융화되면서 유럽의 새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상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헨 카롤루스 대제 국제상이라고 하는데요. 분열된 유럽을 통합한 카롤루스 대제의 정신을 기려서 1950년부터 매년 유럽 국가의 단합과 문화적 정치적 의식의 일치에 공헌한 정치 지도자에게 그의 이름을 딴 카롤루스 상이 지금도 수여되고 있다고 하네요. 카롤루스 대제 사후에 게르만의 분할 상속 풍습에 따라서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나라가 세 개로 분할됩니다. 베르댕 조약은 843년 3형제가 동, 중, 서 프랑크로 나누게 됩니다. 메르센 조약은 한 870년경 큰아들이 죽고 중프랑크인 조카 땅을 동프랑크와 서프랑크가 똑같이 나누어 가진 조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럽을 장악한 프랑크 왕국을 공부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